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한 얘기, 자기가 한 약속, 스스로에 대한 다짐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잘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를 자초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홍준표라는 사람은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 중순쯤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걸로 끝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한동훈의 비방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켜서 계속 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이가 50대고 그 다음에 검사 생활만 20년 넘게 했고 또 법무 장관까지 지냈고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의 불과 얼마 전까지 당 대표격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애라는 게 아이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의 줄임말, 아이. 그러니까 애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역시 홍준표는 상남자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직격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홍준표 말 들어보니까 역시 한동훈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미흡하고 미숙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가 확산되냐, 홍준표는 왜 말을 저렇게 하나, 홍준표란 사람은 옛날에도 그 막말 논란의 아이콘 중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홍준표란 사람은 나이가 70이 다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타인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언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고, 이 홍준표란 사람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준표가 20일날 자기가 만든 플랫폼 뭐 청년의 꿈, 여기에다가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국내임 당 대표로 뽑힌다고 한다면 국내임은 가망이 없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무슨 당이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느냐, 그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내임의 당 대표가 되는 순간에는 나 홍준표 나 거취 결정하겠다,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새살림을 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새살림을 차리려면 홍준표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게 뭡니까? 탈당입니다. 탈당 혹은 출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탈당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고 출당은 강제로 쫓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을 나가야 되는 게 바로 거취를 표명하고 새살림을 차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탈당하겠다는 의미로 이 글을 썼다고 뭐 대다수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탈당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30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탈당 문호는 가당치 않다, 내가 탈당하는 때는 정계에서 은퇴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 자체가 정말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가 1996년도에 입당을 했습니다. 영입이 돼가지고 입당을 했는데 그 와중에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한 26년 정도 이 국내힘 또는 그 전신 정당들에서 활동을 했는데, 홍준표가 그 와중에 이 정당의 뿌리라고 할 만큼 이 당의 주류였던 적은 없습니다. 홍준표가 국민의힘 또는 앞서 미래통합당, 그에 앞선 자유한국당, 또는 그에 앞선 새누리당, 또는 그에 앞선 한나라당, 또는 그에 앞선 신한국당, 여기에 어떤 그 정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 이 당의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받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줄이었던 적도 별로 없고, 물론 당 대표를 했던 적도 있고 대선 후보가 됐던 적도 있지만 심지어 그때도 주류라는 평가는 좀 어색합니다. 홍준표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항상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독고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는 이 당에서 주류가 아니다, 항상 자기는 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변방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뿌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두 번째는 내가 탈당할 때는 정계에서 은퇴할 때다 했는데 2020년에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계 은퇴하려고 탈당했습니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탈당했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탈당으로 해석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페이스북 글을 쓰니까 이 친윤 계열에서 그러면 얼른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홍준표 시장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과거에 언쟁도 했었던 이 박수영 의원, 이 사람 친윤입니다. 친윤인데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박수영 의원의 지적이 맞을 겁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계속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당의 내분을 초래하는, 자초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그렇다고 뭐 강제로 막을 수는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당의 뿌리인데 어딜 나가느냐,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됐지,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배알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한국 정통 보수 정당을 살리는 길이란 걸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는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데, 홍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배알 없는 정당을 해체한다? 아니, 당 대표나 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홍준표가 그걸 해체합니까? 그럼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려야지. 나간다는 게 뭡니까? 탈당이지. 말을 이렇게 돌리고 복잡하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방한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홍준표가 분명히 이번에는 자기 페이스북 글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됐지,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라는 말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윤석열한테 한번 점령을 당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피지배 상태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강점기, 국민의힘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또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한 그 한동훈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라는 말인가. 그런 배알 없는 당이라고 한다면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글에서 뭐라 그랬냐, 자기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다. 그러니까 난 이 당에 그때부터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을 보고 이 당 가망이 없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민심에서 이겼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대선 경선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 채택되지 않았냐, 이 홍준표와 유승민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홍준표와 유승민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 두 사람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채택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론조사에서는 일부 윤석열 후보를 이겼습니다. 근데 당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결국에는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홍준표라는 사람은 정남이가 떨어진다, 지금도 한동훈이라는 사람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 보고 이 당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이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욕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이렇게 뽑고 싶어 해서 한동훈의 재등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배알이 없네, 정남이가 떨어지네, 그런 당이라면 해체해야 되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모욕 아니고 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게 모욕인지.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점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점령당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 이 총선 과정에서부터 한동훈을 비방하는 그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논외로 하고 항상 한동훈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홍준표의 이런 발언들은 왜 국내민 당원들을 모욕한 것인가, 국내민 지지층을 모욕한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하고 조원 CNI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보겠습니다. 한동훈하고 홍준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지지율은 25.1. 이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은 총 2,002명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동훈 25.1입니다. 홍준표 4.2입니다. 여러분들 몇 배 차입니까? 한동훈이 홍준표보다 지지율이 못해도 5배 이상, 5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한테 애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을 비하하는 게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 지지율만 봐도. 그리고 또 이 지지 정당별로 보면은 국내임 지지층이 총 695명이었는데 그 응답자 중에서 이 중에 61.8%가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를 꼽은 사람은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을 꼽은 사람은 국내임 지지층 중에 61.8이고 홍준표란 사람, 그렇게 자기가 무슨 30년 동안 이 당의 뿌리였고 어쩌고 저쩌고 이 당을 지켜왔다고 자부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는 지지율은 7.3%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홍준표란 사람은 한동훈의 지지율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과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무슨 총선을 말아먹었네 어쨌네 저쨌네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격 자체가 있다고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당연히 보수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 한동훈 46.2, 홍준표 5.8 이렇습니다. 이건 또 몇 배입니까? 거의 8배. 한동훈이 거의 8배입니다. 7배, 8배. 이 정도 됩니다. 또 중도 22.4, 한동훈 22.4, 홍준표 5.1. 그리고 진보 한동훈 7.4, 홍준표 1.4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로 비교를 해봐도 홍준표는 한동훈한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홍준표가 한동훈을 이렇게 견제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내임 지지층과 또 보수 우파 이 지지층이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정남이가 떨어지니 배알 없는 정당이니 한동훈한테 기웃거리니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국내임 지지층을 갖다가 그렇게 모욕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충분히 자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홍준표가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 또는 이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뭔가 연합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의심을 받는 그 홍준표가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점령 한번 당했으면 됐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게 별로 그렇게 자기가 기대했던 효과가 없구나, 이득이 없구나.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완전히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봉사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슬슬 다시 다른 계산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레지스탕스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에너텍 시스템즈라는 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시기가 언제냐면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에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중에서 그 결과 중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은 분명히 대권의 꿈이 있습니다. 대권의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자기가 흡수하기 위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일각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홍준표가 실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가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게 이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홍준표와 한동훈 이 두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29.5, 홍준표 5.5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거의 6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이 두 사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은 지금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 왜 대구에 내려갔습니까? 이 국내임의 텃밭인, 국내임의 근거지인 이 대구 경북 TK의 민심을 내가 장악해가지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 이 계산에 따라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센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다 폭락을 했고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도 그 긍정과 부정 비율을 보면 4대 6입니다. 4대 6, 긍정 4, 부정 6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 대구 경북이 40%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좀 두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한 팀이 된 듯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대구시장이고, 그런데 그리고 또 홍준표 사람이 자기가 이 당을 30년 동안 지켜온 뿌리다 라고 계속 자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을 향해서는 문재인의 사냥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요인들만 봐도 벌써 이건 홍준표한테 너무나도 유리한 지형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북권 한동훈 33.8, 홍준표 7.7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설명을 안 해도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념 성향 살펴보겠습니다. 우파 한동훈 53.8, 홍준표 7.4, 그리고 중도 한동훈 25.5, 홍준표 6.0.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을 이렇게 공격하고 한동훈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한동훈의 상대가 안 되는데 왜 계속 견제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좌파에서조차 한동훈 8.2, 홍준표 2.9입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 나 이념 성향이 뭔지 모른다, 20.4 한동훈, 2.1 홍준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옮겨온 것도 아니고, 대구 경북의 지지층이 자기한테, 지지율이 자기한테 옮겨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계층들의 지지율이 자기한테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지지율만 보면 군소주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소주자가 누굽니까? 홍준표, 김동연, 안철수, 오세훈, 뭐 더 많으면 뭐 이준석, 조국, 뭐 요 정도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마치 정치적 거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표가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서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걸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자기가 갖고 가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또는 그의 기대기 의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그렇게 편들어주고 한동훈을 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는 정말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왜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망가지고 국내임 당원들한테서는 계속 비판만 받고 자기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도 홍준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호감이다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 67.9%가 한동훈을 차기 대선 주자로 꼽았습니다. 홍준표를 차기 대선 주자로 꼽은 사람은 5.3%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 69.1%가 한동훈을 차기 대선 주자로 꼽았습니다. 홍준표를 꼽은 사람은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심지어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만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70%가 한동훈을 차기 대선 주자로 지지하고 있고, 홍준표라고 답한 사람은 기껏해야 한 6% 남짓, 6% 7%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엔 이것도 한동훈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이미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만 봐도
이런 배알 없는 정당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수영 의원의 조언대로 권유대로 하루빨리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탈당은 안 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럴 때도 31.9%가 한동훈을 차기 대선 주자로 지지합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을 꼽은 이는 9.1%에 불과합니다. 전혀 호감을 갖지 않는다 에서도 한동훈이 3.1, 홍준표가 2.8입니다. 여기서도 뒤집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서. 잘 모른다가 한동훈 14.9, 홍준표 15.7. 그래서 홍준표가 몇입니까? 0.8%포인트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런 비판, 그런 공세를 계속 감당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나 홍준표는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홍준표가 앞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 여러분들, 과연 홍준표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의 표현 그대로 홍준표는 과연 어떤 거취를 표명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아마 홍준표가 앞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편들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